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신은소 앵커가 국내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좀 언급을 해주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또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화면 보시면은 이게 AI로 만든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파월 회장 얼굴이 흘렀어요. 네, 살짝 흘러내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그렇죠, 그렇죠. 파월 회장이 있고 그 옆에 비둘기가 아니라 매가 이렇게 있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께서 잡아주신 제목대로 오늘 매를 데리고 온 파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예정된 금리 인상 그리고 인하 가능성을 일축해버렸다. 여기서 약간 아쉽습니다. 시장 반응,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시나리오로 약간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원래 이 비둘기를 기대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매를 데리고 오긴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런데 비둘기를 기대했었던 부분이 이제 파월의 입을 통해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FOMC 결과가 아니라 파월의 입을 통해서 비둘기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주길 그렇죠. 바랬었는데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FOMC가 끝이 났는데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됐고요. 베이비 스텝이 진행이 된 가운데 파월의 발언이 역시나 가장 중요했었는데 파월의 발언이 조금 이제 이 시장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이제 파헤쳐 보고 필요하죠. 그다음에 파월의 의도가 지금 이제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이비 스텝 진행을 했고요. 0.25% 이제 올라가면서 네. 5.25%가 됐습니다. 최종. 예.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5.25%로 이제 올라간 거고, 인상 주기를 봤을 때 10번째 인상. 16년 이래 가장 최고 수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냥 맨날 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와는 또 격차가 꽤나 벌어졌죠. 그렇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동결을 했는데 네. 아마 이번에는 또 이제 올렸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네, 국내에서도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FOMC에서 연준 그리고 파월이 발언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하는 없다. 연내에 네. 그냥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네. 유연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시장 상황 보고 금리 인하 결정하겠다 정도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날짜가 없었군요. 네,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준다면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금리 목표치는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누구나 그렇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성만 열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일축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많이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부분은 그거죠. 고용시장 튼튼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제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네. 나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급하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침체 걱정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그렇죠. 그 걱정을 안 하는 거군요.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지표들 보고 상황들 보니까 아니다.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더 급하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상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 은행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펼쳐 나오고 그랬었죠. 있잖아요. 예. 비단 또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뭐 실리콘밸리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이제 퍼스트 그리고 리퍼블릭이라든지 간밤에 팩웨스트도 그렇고요. 네, 팩웨스트도 이 파월의 발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기대감을 끌어올려줄 만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달래기 발언.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매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네. 14% 올라왔다 또 급락을 해버렸고 네네. 은행 주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 연준과 파월은 지금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을 시키고 네. 인상을 원하고 있구나. 물가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살짝 비둘기적이었던 거.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열어줬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이제 FOMC에서 좀 성명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이걸 다 분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한 정도를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고려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앞에 보이는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구가 삭제가 된 거죠. 약간 비둘기파적인 거죠. 네,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경기 제약적일 때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구 삭제. 그리고 향후 금리 목표 범위의 인상폭을 결정할 때 이 문구 삭제.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완전히 이제 성명을 해놨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네, 금리 인하까지는 아닌데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금리 동결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네네네. 이제 6월 달에 FOMC 있고 쭉쭉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FOMC 할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거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아예 일축을 시켜버렸고 네. 그럼 확실하게 금리 동결이라도 좀 가능성이 크게 생겼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것도 완전하게 결정 지어주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다라고 또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을 다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네네. 지금 더욱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견해를 갖고 있고 최근에 6%가 나왔잖아요. 네.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나죠. 연준이 2에서? 원하는 이 인플레이션은 2%대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더더욱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 그런데 금리 인하 안 하면 그래도 금리 동결까지. 네. 그런데 금리 동결도 지금 보게 되면 상황 봐서. 네, 상황 봐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상황 봐서 더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실질적으로 완전히 매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다만 네. 이제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도 이 신용 경색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뭐 그다음에 임금, 경제 성장률, 고용 시장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네. 최근 6, 7주간에 특히나 더욱더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이제 좀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은행 그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최근에 이제 뭐 은행 건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6, 7주간에 굉장히 이제 이 어떤 상황들을 좀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네. 중소은행들이 이 신용 기준을 또 높이는 것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신용 여건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조여지면 경제에는 또 역풍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결정을 할 건데 네. 파월이나 연준에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 라고 은행 판단을 쪽은? 한 거죠. 그렇군요. 경제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 경기 상황들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아예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연휴를 또 이제 오늘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5월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이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시장이 좀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제 6월달 FOMC가 있는데 6월달 FOMC에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최소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높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이번 이 FOMC 하기 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금리 동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긴축이 계속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 긴축을 더 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물가 추세 더 둔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
않을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이제는 더 없을 거고, 아. 최소한 금리 동결은 해주지 않을까, 이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또 약간 시장은 연준보다는 조금 더 금리와 관련해서 의견이 좀 다르네요. 살짝은.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지금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원래는 금리 인하까지도 좀 기대를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약간 한 발짝 뒤로 온 거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그러면 그래, 연준 너네 뭐 여기서 한 번 더 긴축 더 했어. 그러면 여기서 더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 얘기군요. 예, 워낙에 이제 최근에 은행 문제들도 있었고 이미 지금 물가가 추세가 꺾여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충분히 물가는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 인상은 더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일정들이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악재들도 어느 정도 다 나왔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앞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두 번째 플로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면 됩니까? 일단은 뭐 지수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좋아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약 한 2,450 구간 정도에서 이제 2,400 구간에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코스피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저저번 주부터 악재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이 파월의 이제 이러한 뭐 FOMC 이제 우려감들, 네.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푸틴의 발언들, 뭐 그 다음에 미중 갈등, 그 다음에 CFD 물량 등등 해서 악재가 사실 한 주 반, 2주 사이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잃을 거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스피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만한 이슈가 이제는 사실 네. 많이 없는 상태라고 못 생각이 찾겠어요, 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역시나 중요한 건 코스닥일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워낙에 또 크게 상승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60일선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61선 구간이 약 한 820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코스닥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약한 900선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700 후반대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61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저는 긍정적인 부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반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예를 들면 뭐 히토류라든지 예, 뭐 맞아요. 그다음에 뭐 흑해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보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종목들이 약간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미래생명자원도 최근에 이제 곡물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였다가 지금 오늘 약한 7%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7%로 바뀌었거든요. 네.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네. 오늘까지 수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슬슬 또 약간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네. 결국에는 이 히토류에 이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데 네.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 대장이 지금 삼화전단에 세기는 세요. 그런데 그 외에 2등, 3등 주들은 지금 반응 나왔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있거든요. 차별하군요. 예, 그래서 순환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순환이 지금 사실 최근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힘이 이제 슬슬 붙일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2차 전지 이제 슬슬 장바구니에 담아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오늘 시장은 어찌됐든 이 FOMC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도 다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없어요. 좋은 이야기가 이제 나와주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그렇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감산을 했으니까 네. 재고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 이쪽이 주도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IRA 수혜가 생각보다 더 크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당장에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단 말이죠. 약간 무풍지대네요. 예, 지금 네. 약간 이제 무풍지대에 진입을 했고 무풍지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일부
이 수급을 받았었던 종목들만 움직일 거고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지금 구간에서 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당분간 행보세를 그리다가 이제 좋은 이야기, 네. 뭐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거나 했을 때 고개를 틀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탈을 할 수도 있겠고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별적으로는 당분간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일부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에만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고 아마 보수적인 매매 전략은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5월 시장이 항상 이제 이 세렌네이 이야기가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지금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처럼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 한 바퀴 싹 돌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또 악재 단기 일정이 또 한 그렇죠. 바퀴 싹 네, 돌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싹 다 돌았으면 이제 여기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더 빠지는 거고 좋은 이야기 나오면 이제 더 크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사실 그래도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조금 더 다가올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쉽게 예단할 수는 없네요. 네, 쉽게 이제 먼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 지지하는 구간은 좀 확실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활발했던 구간보다는 많이 이제 축소가 될 거니까 그 말뜻은 무엇이냐?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작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네. 12월 달 정도? 그러니까 하락장 슬슬 마무리되는 구간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림이 다 깨져버리면서 이제 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되게 좋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5월 달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시장 싹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정 다 돌아서 관련된 이 반응 나올 종목들은 반응 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섹터군들이 출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나올 때까지는 완전히 개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결국에 빠르게 다가와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뭐든. 뭐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쪽만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완전 개별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개별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개별주를 접근을 잘하면 수익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못하는 이제 수익 못 보는 심심한 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1대 99의 장이다. 네, 1이 이제 수익을 잘 보는 장이고 99는 그렇죠. 심심하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1이 될 가능성은 이제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수급 잘 들어가는 종목은 결국엔 또 그 주를 이끌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수급 잘 들어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당분간의 주도 섹터가 나타날 때까지는 웬만하면 이 개별주 장세가 될 거니까 굉장히 선별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한테 유리한 장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무풍지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